예, 김기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안 보고 싶었어요? 너무 여기 나.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에 국정기획위원회 예. 활동하시느라고 있으셨는데. 국정기획위에 2달 동안 갇혀 있다가 예. 석방됐습니다. 그 참 나라의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인수위원회 같은 일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 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보수를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공개도 다 된 마당에 예. 예, 이제 말씀을 150만 원 받았다면서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너무해. 처음에는 얼마 준다고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올까 봐. 아니, 그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웬만한 공무원만큼은 주겠지 그래도. 예, 예. 그래 했는데 150만 원이요? 솔직히 저도 좀 왔다 갔다 차비도 안 나와. 예, 그래갖고 최근 2달 동안 조금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 학원비랑 이제 예. 유치원비랑 이런 거 좀 조달하느라고. 그거 하느라고 다른 일을 일체 못할 건데 일체 못했죠. 그건 좀 그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워낙에 중요한 일이고 또 여기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그렇죠.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돈을 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럴까봐 다들 아무도 말을 못해요. 긍지와 자부심, 예. 보람 이런 거 아니면은 참 그 일 하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은 김기현 변호사님 그동안에 쭉 보셨죠? 그래도? 예, 저는 그러니까 같이 그 저희 공익 활동하는 거 외에도 몇 개 사건을 같이 하고 있는데 김규현 변호사님이 너무 늦은 시간까지 답장이 없이 드시다가 네. 밤 11시나 혹은 새벽 1시 넘어서 그때나 이렇게 피드백이 이제 그때 오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 대장의 그 지시를 기다리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대장입니까? 아, 그렇죠. 오, 그래요? 뭐 이제 공식적으로 뭐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나이가 좀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선배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수는 제가 선배, 나이는 형님이 선배. 네, 저는 이제 그래요? 로스쿨을 늦게 갔잖아요. 아, 예. 네, 그러다 보니 로스쿨 기수로는 정구승 변호사가 선배고요. 나이로는 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두 분이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모습 보기가 좋고 박정훈 대령 변호도 두 분이 같이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속보를 뉴스를 잠깐 보니까 박정훈 대령 승진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항상 근데 이럴 때 저신을 되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이런 때일수록 그 가랑잎도 조심해야 그렇긴 되는, 하죠. 예, 그런 게 근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근데 사실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보여준 의미가 보통 큰 게 아닙니까? 불의에 맞서는 모습. 그러면 저는 당연히 진급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병대에서 수사단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최고죠. 예. 그러면 예. 이제 별을 달라면은 어디 국방부 검찰단장 이런 건가요? 국방부 조사본부라고 있습니다. 조사본부, 거기가 이제 CIC. 군사 경찰의 가장 상급 기관이라 예. 거기는 기관장이 이제 투스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론상 그렇게 가실 수는 있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정훈 대령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훌륭하게 앞으로 역할을 해내실 거라고 믿어서 저는 뭐 제 심정만으로 보면은 국민들도 그럴 것입니다. 해병대 사령관도 하시고, 예. 예,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예. 뭐 어쨌거나 그것은 이제 인사권자께서 판단을 하실 문제고 또 앞으로 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나오니까요. 그냥 일단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시행된 조치들은 원상 복귀에 가깝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변호인으로서는 기대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만약에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그 일반적인 그 관례로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대개 그 해병대 수사단장하고 대령으로 그냥 예편하게 되는 거였나요? 일반적으로는 예, 일반적으로는 해병대에서는 되게 예, 그렇죠. 일반적인 코스는 그렇습니다. 해병대는 아무래도 수가 좀 적으니까. 예, 예. 그런데 거의 한 1년 이상, 거의 1년 6개월 가량을 그 마지막 보직인 수사단장으로서의 뭐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채 사실 계속 보직 해임 상태로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금 특별한 보상이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 해병대 안에 군사경찰 중에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제일 높은 자리를 뚫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것만 봐도 실력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검증이 됐고, 일도 김기환 사령관조차도 박정훈 대령을 그 핍박한 김기환 사령관조차도 법정에 나와서 박 대령이 일을 못했다 이런 말을 절대 못하지. 오히려 박정훈 대령의 업무 실력, 업무 능력이 평소에 어땠냐 그러면 평소에 일을 너무 잘해서 나도 신뢰했고, 뭐 이번에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해병대 수사단의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적으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정훈 대령의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것도 훌륭하지만 국민들께서 박정훈 대령의 실력도 최고다라는 거를 좀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건 믿으셔도 된다. 예. 그렇다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활용 못할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을 쓰는 것은 웬만큼 정의로운 지도자 아니면 사실 힘들어요. 지도자가 뭔가 조금 불편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정의로운 사람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도자가 정의롭고 그래야 확실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박정훈 대령이 보여준 그 행동이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키우고 사실은 덮고 자기들 마음대로 헤쳐먹었던 검찰의 수사 태도와 박정훈 대령이 부딪힌 사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 해왔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단 군검찰 검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좀 주는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사권을 이용해서 핍박을 하고 사실관계를 뒤틀려고 했을 때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인사상의 나중에 그 혜택이 그 꼭 비단 박정훈 대령님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사회에 주는 울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수사의 내용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정의롭게 모두가 합당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소신 있게 수사를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구도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적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모든 것을 털겠다는 식으로 이제 막 탈탈탈탈 털고 별건 수사하고 하는 것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불법 수사라고 부르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했던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하려고 했었던 거는 외압을 뚫고 정말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셨던 것이고, 오히려 그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묶어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했던 그 군검찰단의 수사 방식, 그게 이제 윤석열식 수사 방식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박정훈 대령을 잘못 본 것도 있지만 윤석열은 그렇게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야, 그건 뭐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딱 시키면 아마 순순히 깨갱하고 네 이렇게 할 줄 알았겠죠. 그랬다가 박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버린 거죠. 근데 윤석열은 아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는 예상도 못했을걸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자신의 성공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예상도 못했겠지만 그 내부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중간중간 참모들의 잘못된 보고, 예를 들어 임성근의 최초 잘못된 보고와 저희 추정이건데 주진우의 잘못된 법률 분석, 이런 것까지 겹쳐져 갖고 아마 총체적 난국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윤석열이 먼저 뭐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만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지금 로비 루트가, 임성근의 구명 로비 루트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지금 막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한테는 사전에 임성근을 살려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게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윤성근이래. 윤석열은 이제 보고를 받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외압을 가한 것이고, 또 평소에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 주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성윤 의원님 말을 들어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육두문자를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좀 보통 그 자리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좀 선량하게 그냥 모범생처럼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쌍욕을 듣고 막 하면 막 몸이 떨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나 봐요.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다 제압해오고 살았던 건데, 처음으로 자기한테 제압을 안 당하는 박정훈 대령이 나타난 것이고,
아마 황당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 다른 사건 때문에 서울구치소를 갔다 왔는데요. 변호인 접견실에 이제 그 장관이 특별 접견을 금지시켜서 예. 일반 변호인 접견실에서 윤석열이 접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멀찍이서 봤죠. 예. 저 끝에서 그냥. 그러면은 수의 입고 있습니까? 그거는 멀리 봐가지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접견하러 나올 때도 옷을 갈아입고 나올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수의를 입고 하죠. 거기서 일반 접견실에서? 아마 수의를 입고 하고 있었을 것으로 수갑은? 좀 보여지고요. 수갑은 풀어줍니다. 거기서는 원래 접견할 때는 원래 풀어줍니다. 예. 그래서 멀리 지나가면서 보는데 저쪽 끝에 이제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한번 가려놨지만 그 틈 사이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와 저기서 하고 있구나 하고 얼굴만 지나가면서 보여서 옷을 제대로 못 보셨겠구나. 예.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칸막이를 해주는 것 자체도 특혜입니다. 맞아요. 아. 일반적으로는 그 안에서 부정한 물품이 수수될 수 있거나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아크릴판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접견실로 온 게 특혜 축소는 맞지만 진짜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하려면 사실은 아크릴판 앞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변호인 칸막이도, 접견할 때? 네, 칸막이 같은 걸로 가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보통은 담배, 뭐 마약, 약 이런 거 전자기기 예. 이런 거 수수가 거기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 보이게 해둬야 됩니다. 유리 같은 걸로.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용현 장관이 계속 전 장관이 거기서 접견을 오래 하고 있어서 저도 옆방에 가끔 접견이 잡힌 경우가 있어서 그럼 이렇게 옆에서 계속 눈이 마주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독 윤석열한테만 그런 특혜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김용현이는 수의 입고 나오더라고요. 예, 수의 입고 나오더라고요. 윤석열도 수의를 입고 나오는 게 원칙이고 아마 원칙이네요. 입었을 겁니다. 예. 그대로. 다음에 혹시 또 보게 되면 좀 정확히 좀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입었는지 좀 알려주시고 사진 촬영은 안 됩니까? 저희가 핸드폰 아, 자체를 못 들고 들어갑니다. 아, 따로 맡겨놓고 들어가야 돼서 이게 몰카 안 되나요? 아유, 저희 변호사 라이센스를 자격증이 날라갑니다. 최재형 목사님을 한번 보내볼까?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 거기 접견하고 나오는 변호인들 많이 있을 그쵸, 거예요. 예, 대기실에 그분들한테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예. 바로 옆방에서 접견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겠는데 궁금한 거 딱 두 가지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이 아까 경로한 것과 관련해서 그 보고를 받고 불같이 화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김건희나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성근이 살려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와서 임성근 뭐 조사한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쇼를 하면서 이거 이쪽으로 해 이렇게 한 것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저 후자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전에 어떤 지식이나 뭐 민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보고를 받고 야 이런 거 가지고 사단장 저기 하면 어떻게 누가 사단장 해라고 한다면 본인의 가치 철학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그런데 있죠. 네. 이건 사전에 입력이 된 거죠. 임성근 살려줘야 돼. 오빠 알았지? 그걸 듣고 가가지고 보고하니까 막 화를 낸 거 아니냐 이거. 근데 거기에 추가로 임성근의 허위 보고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성근이 최초 보고를 할 때 자기의 그 혐의를 좀 줄이려고 뚝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보고했던 걸로 저희는 파악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로비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뚝 무너져서 병사가 죽은 건 예측 못한 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더 경로하는데 조금 더 편리한 논리 구성이 됐겠죠. 그 박정은 대령님이 처음에 그런 외압이 임성근 빼라라고 경로했다는 걸 들었을 때 처음 생각하신 게 그거였대요. 보고가 잘못됐나 보다. 왜냐하면 우리 수사는 확실한데. 확실한데. 네, 확실하게 했는데 이걸 그대로 듣고 나면 상식적인 사람이 그러면 윤석열도 그래도 일단 법률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 임성근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수긍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박 대령은 어떤 로비가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네, 때니까. 몰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데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이거 다시 해라 빼라 이렇게 얘기했다 하니까 박 대령 입장에서는 누군가 이거 보고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보고서까지 만드셨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압이 사전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도 보도가 나온 것이 윤석열이 경로를 할 때 그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단장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많이 나왔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냐 맞아요. 이런 얘기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냐라는 건 뭐겠어요? 이미 그 전에 이미 사전에 인정해줘라. 얘기됐고
그 전에도 벌써 얘기를 이미 했을 수도 있다. 이 새끼들 빼라는데 말이 많네. 뭐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박정훈 대령이 나중에 한 사람의 경로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 파악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저희가 몰랐던 저희 변호인단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넘어서는 사실관계들이 이제 특검을 통해서 속속들이 이제 나타나고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는지나 이런 사실관계, 오늘도 지금 박정훈 대령님이 특검에 출석을 해서 당시의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이 이제 조만간 더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이제 진짜로 입체적인 사실관계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사실 경로하는 자리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있었다는 것도 최근에 하나 밝혀졌던 거고. 거기에 있었군요. 네. 저는 뭐 저희 국방비서관이라는 거 안 보실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많이 계셨더라고요. 많이 계셨더라고요. 네. 김태효도 있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김태효도 있었고 그 국방비서관 있었고 김용현 처장 있었고 부속실장도 있었던 것 같고. 주진우도 있었을 거고. 주진우는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아마 그렇게 해서 하면 7명이 대통령까지 있었는데 그중에 5명이 지금 경로를 봤다. 경로하는 거 봤다고 이제 자백을 했고 2명만 지금 말을 입을 꼭 닫고 있어요. 어떤 놈들이죠? 윤석열이랑 김용현입니다. 그거야 뭐. 그리고 또 밝혀진 사실이 이제 김건희와 그 주진우 간의 통화가 그 당시에 좀 꽤 긴 시간 있었다라는 것도 나와서 02800-7070과의 44초만 밝혀졌을 때는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자기는 관련 없다라고 예, 잡아뗐었는데 김건희 씨와 그때 엄청 긴 통화를 2차례 김건희가 한번 갔을 때 한번 그리고 그거를 보고 한 5시쯤에 다시 보고 그 콜백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주진우 의원은 이 수사에 대해서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게 나왔을 때는 예전과 달리 주진우 의원이 이런 아예 방법도 반응을 안 없어요. 하죠. 예. 반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진우만 특검에 안 불렀거든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주진우가 대표 출마한다고 뜬금없이 깜도 안 되는 게 그래서 꼭 지난번에 한덕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집 좀 피해 보려고 대선 후보 되려고 막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했던 그 생각이 났는데 주진우도 이제 자기한테 이게 막 다가오니까 이걸로 좀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한 것 같은데 주진우도 깊숙이 개입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대표 출마의 이유가 90% 이상은 당연히 그것 때문일 네. 거라고 저는 보고. 나 같은 그리고- 사람도 아는데 국민들이 예. 모르겠어요? 그리고 임성근의 특징이 로비 루트를 하나를 안 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급할 때도 그랬어요. 별을 달 때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너무 많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도처에서 임성근을 진급시켜야 된다고 전화가 많이 와갖고 그 사람 입장에서 와 임성근 진급 안 시키면 내가 큰일 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했다는 거죠. 진급할 때도 그렇게 많은 루트를 쓰는데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구명 로비 루트를 하나만 잡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중에 그럼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김건희의 완전 측근이고 그 당시에 실세 핵심이었는데 그 루트에 없었겠는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주진우 의원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는 800에 7070 번호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반발하면서 그쵸. 자기는 뭐 문제되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뭐 기억도 안 나고 굉장히 반발했는데 김건희와의 통화가 나온 다음부터는 지금 완전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임성근이는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보면 절마 좀 정상인가? 그래도 투스타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좀 상식적이라 해야 되는데 막 처음부터 막 와가지고 특검 만난다고 돌아다니고 나중에도 기자들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좀 정상인가 이런 생각 드는데 정상 제가 이제 법무관으로 각 기관에 있으면서 만나는 소위 저희끼리 법조인끼리 말하는 깡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조문 하나 딱 아는 사람이 와갖고 이제 막 자기의 말을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전형적인 법조인의 조력을 안 받고 자기 말만 많은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정말로 이제 재판이나 수사에 들어갈 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깡치가 일반 깡패와 일반 양아치. 말로 깡패하고 양아치 네. 또라이하고 좀 다른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뭐 확신범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네. 저도 같은 해병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일단은 임성근을 보면은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 다 저러지 않습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분 많이 계십니다. 일단은 임성근은 전형적으로 자기는 지금 무죄라고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스스로 지금 자기한테 세뇌가 된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이제 그때는 좀 머리가 아픈 정신질환의 예,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 싶어서 오히려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 이분이 뭐 지금은 어쨌거나 본인은 무죄라고 확신에 차서 저러고 있는데 논리가 안 맞거든요. 본인 논리는 그런 것보다 딱 한마디로 뭐 워낙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얘기고 딱 한마디는 법률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은 다르지 않느냐. 이게 기본 논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맨날 나오는 말이 나는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뭐 말은 맞아요. 작전 통제권 없었죠. 근데 문제는요. 작전 통제권은 일종의 권한이자 직권이잖아요. 그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직권남용죄에서 문제가 됩니다. 직권남용죄라고 하면 임성근 주장이 일견 일리는 있어요. 근데 지금 임성근의 죄명은 메인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란 말이에요. 그거는 직권이나 권한이 있고 없고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엉뚱한 얘기가 공허한 메아리가 네. 되는 거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말이 많은데 정작 수사기관에 가서는 진술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깡치네. 스스로 자기 신문한 거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카페에다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황당한데 녹음을 했나 봐요, 이 사람이. 예, 특검 가서 조사받는 걸 예. 녹음한 모양이에요. 그걸 그러면 그 자기- 진술조서 보낸 게 녹음으로 풀어가지고 한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예. 보통 진술조서는 용어를 말투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 예, 존댓말 하더라도 반말로 적고 이건데 거의 다 존댓말로 돼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녹음한 것 같고.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올리는데 거기에 보면 진술 거부합니다가 360몇 예. 번인가?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못 올릴 것 같은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올려요. 나는 무죄라고 하면서. 나 그거 보고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마치 일부 언론은 이걸 마치 특검이 공개한 것처럼 해서 진술거부권 쓴 거를 이제 공격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특검이 이제 예. 오히려 이제 딱 적시하면서 이거 진술조서 공개한 것은 임성근이다. 문제가 된다. 예, 이거는 맞습니다. 법적으로 따질 수 있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특검이 지금 임성근한테 문제를 삼고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공개하면 거죠. 됩니까? 아니 일단은 뭐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처벌 법적으로는 규정으로는 없어요? 근데 뭐 피의 사실 공표인데 본인이 예,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뭐 다 자기가 한 거를 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들이 입법을 할 때에 벌일 수 있는 상상력의 범주를 넘어선 행동을 해버리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사람을 때리면 범죄지만 예. 자기가 자기를 막 자해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는 상상할 수 없던 자해적 행위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저희도 사실은 변호인방에서 이게 혹시 어떤 문제가 될까를 저희 변호인단끼리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범주다. 왜 자해 행위를 할까? 그래서 당장은 의유를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나가면 좀 오히려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강을 건너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되고 좀 상담이나 좀 이제 전문가의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과거에는 제가 좀 계속 이상해. 변호인의 싶어요. 조력을 예. 받으라고 계속 권했거든요. 예. 임성근 씨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죠. 예. 본인이 지금 하는 지금도 변호인 없이 다녀요?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주변에 뭐 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식으로 뭐 선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변호인이 있어도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동석도 안 하는 거 보면 지금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도 계속 초반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라. 본인의 행동이 본인에게 꼭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조언을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김규현 변호사와 동일하게 이거는 그냥 이제 의료진의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이게 본인한테 스스로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약간 편집적 행위를 하는 게 좀 많이 보여서 아니 좀 정상적이지는 예. 않아요. 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엄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만약에 가가지고 진짜 정말 이상해져 버리면 아니 동정심사잖아요. 혹시라도 처벌이 괜히- 약해질까 봐. 네,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근데 임성근은 왜 영장 청구 안 들어가요? 그거는 아마 마지막에 하려고 예,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임성근 같은 경우에 지금 증거관계가 좀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찾아오잖아요. 조사해달라고. 도주 우려 없어 그러니까 보이네. 도주 우려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구속을 정말 시키고 싶은데 도망가야 되는데. 네. 도주 우려가 너무 없고 안 불러도 와. 네. 그리고 또 사건 관계도 너무 명확해 증거 관계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 이게 이걸 굳이 구속영장 쳐서 20일 내에 기소해야 되는 그 시간적 제한을 걸 이유가 이건 없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천재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걸 노리고 있는 건가? 예. 특검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참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구명 로비 루트가 다 밝혀지기 전까지 굳이 시간적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근데 천재하고 이 정말 멍청이하고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게요. 조직에서 보면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는 리더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저 새끼 밑당하는 우리 망하겠다. 우리 회사 없어지겠다.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린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놈이 잘한 거라고 봐야 돼요? 못한 거라고 봐야 돼요? 이 전형적인 그런 그런 것 같기도 사안인데, 하고. 예. 그렇죠.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국정기획위에서도 이제 군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해병대 장교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밖에서도 장교분들 많이 만나고 하다 보면 임성근이랑 같이 일을 했거나 그 밑에서 일을 했거나 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다들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예. 이야기하기 싫은. 예. 저는 심지어 과거에 임성군을 수사했던 변호사가 당시 군법무관이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사? 이번 사건과 이번 관련해서? 사건 왜 예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뭐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령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정말로 이제 말이 너무 많다. 쟁점과 맞지 않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부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통된 원래 그 정상 아닌 놈들이 위에 있으면 밑에 사람 괴롭죠. 그럼 많이 힘들죠. 이게 뭐 최소한 합당한 짓이나 뭔가 좋은 걸로 해서 일을 열심히 빡세게 해보자 이런 거는 뭐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 그냥 진짜 쓸데없는 걸로 괴롭히는.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수해 복구도 아니죠. 조난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장화 신을 이유도 없고 예, 장화 신을 이유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그런 걸 요구했다는 것 언론에 자체가. 그냥 잘 나가고 자기 광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진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실종자를 굳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세찬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장갑 차까지 일단 떠내려가는 산 사람이 먼저지. 생존자가 있다면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찾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무릅쓸 필요는 말이 그럴 안 것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무리한 거죠. 두 분 오신 김에 또 하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종호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사실 이제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 잘 아실 텐데. 네, 이종호 씨는 제가 한때는 그래도 선배로 예. 친하게 지내고 따랐던 사람이어서 구속됐을 때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분은 임성근과는 조금 달라요. 범죄자라는 관점에선 같습니다. 근데 이종호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저는 거기도 조금 멘탈이 이상하다라고 느낀 게 구속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본인 패션에 신경을 쓰는 모습. 응? 이거 단추를 하나 더 풀었더만.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막 좀 속된 표현으로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실실 쪼개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무슨 허세인가? 뭐 과시인가? 근데 조금 멘탈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일종의 이제 사기꾼이죠. 사기꾼이고 이제 브로커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보면은 겉을 굉장히 멀쩡하게 치장하는데 집중을 많이 하고 무지하게 옷 입는 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시계나 이런 것도 엄청 좋은 거 차고 다닙니다. 뭐 저기 거의 바쉐론 콘스탄틴 요즘 막 유명한 뭐 그런 거 그런 비슷한 스타일. 급의 시계를 차고 다니고 뭐 멋도 항상 실컷 부리고 다니고 그리고 또 잘해줘요 또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호감형이고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같이 어울려 지내기는 좋죠. 예. 그런 사람인데 뭐 그런 거를 자기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뭐 나쁜 짓을 하는데 써먹는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임성근과 다르게 법조인의 조력을 좀 충분히 받은 상태였기 거기는? 때문에 아마 그 특검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증거를 확보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못해서 이번에도 나는 잘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부 내일 체크하고 그것은 이종호 글이었습니까? 이종호가 올린 거죠. 그러면은 그 멋쟁 해병방에 몇 명이 있었어요? 거기는 총 5명이 있었습니다. 5명밖에 안 돼요? 이종호, 저, 최태경, 송호종, 최동식. 그 중에 한 명 임성근이랑 같이 사진 찍은 게 최근에 공개가 됐죠. 송호종 씨죠.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분이 이제 그 방을 만든 분입니다. 아. 예, 그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오래 근무를 했던 해병대 출신이신데 저하고는 사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변호사 제가 개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이종호도 소개시켜 주고 뭐 이런 사람들 하면서 이제 골프를 치자라고 해서 그 방을 만든 거예요. 예. 사실 이제 박정훈 대령님도 이제 결기 있게 그 자리를 지킨 것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김규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비밀을 갖고 가거나 이걸 폭로하지 않았으면 사실 그 패밀리에 들어갔으면은 사실 더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이득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익제보자로 나선 것에 대해서도 저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보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김기현 변호사도 박정훈 대령 못지않게 꼴통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 검사 편하게 때문에 살 알았는데. 길을 발로 차고 저렇게 험지로 뛰어드는 사람이 안중근 같은 꼴통들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 청문회가 끝나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데려다 주면서 형 진짜 후회 안 해? 그거 했으면 그때 뭐 이종호랑 붙어 있었고 형 실제로 이제 특수수사도 좀 했었으니까 그랬으면 진짜 자본시장 사건 정말 많이 했을 거고 그랬으면 지금쯤 아파트 여러 채 샀을 텐데 후회 안 하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어쩌겠어 이게 맞는 길인데 라고 하면서 정말 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대한민국이 독립도 안 네, 됐고요. 맞습니다. 민주화도 안 됐고요. 이렇게 안 돼요. 너무 띄워주시는데 뭐 하여간 그냥 이제 아니 정말 제- 저는 그래서 우리 예. 김기현 변호사님 단지 잘생긴 거 떠나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유, 그런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근데 성격이 그래서 그냥 팔짱 가봅니다. 근데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되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알고 있던 그렇죠. 사람들이고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잘해주던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문회 가니까 이제 모 의원들이 나서갖고 막 민주당이라 공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소고발도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경찰서 다니면서 느낀 건 정말 심적으로 너무 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예. 있어야 된다. 정구승 변호사님이 김기현 변호사님 변호도 하고 그러셨나요? 사실 뭐 워낙 또 검찰 출신 변호인이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뭐 변호할 건 없었는데 이제 그 당시 혼자 보내기가 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국힘이랑 주진우 의원이 막 소고발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안 그래도 자기 지금 생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피의자로 불려다니는 상황 자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 변호인이라도 한 명 같이 가주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같이 좀 다녔습니다. 그 심적으로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막상 제가 누구를 조사만 해봤지 제가 조사를 당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으로 내가 조사를 한번 당해보려니까 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래도 같이 옆에 와주니까 그건 힘이 굉장히 많이 돼요. 예. 그렇죠. 본인이 못하는 말을 변호인은 옆에서 막 왜냐면 제 사건이 아니라 저는 더 세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력할 수 있었던 그러면 변호인 차를 타고 이동합니까?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니 제가 뭘 여쭤보냐. 예. 포르쉐 타봤냐고. 아, 네, 약간 기 살려주려고. 예, 예. 저희 청문회 때도 항상 차를 안 타고 오시더라고요. 차가 좋더라고요. 우리 예. 저 정어리는 궁금해에서 우리 이제 정치일번지 나오는 패널 분들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PD들이 이렇게 이제 정어리는 궁금해해서 패널들의 일상을 취재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정구승 변호사님 그 영상 보니까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 좀 가깝게 지내려고 했는데 나도 잘하면 한번 얻어 타볼 수 있지 않을까.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매번 청문회 갈 때나 국회 갈 때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차를 놓고 오시더라고요. 집까지 좀 데려다 달라. 뚜껑 한번 열어봐 달라. 맞아요. 포르쉐가 저도 한번 얻어 타봤는데 좌석이 불편해요. 맞아요. 그 저 승차감은 별로야. 이 뚜껑을 열고 달리니까 옆에서 예.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컴포터블해요? 예, 시끄러워서 이게. 좋은 건 다 했네. 시끄럽다고 전화하는데 방해된다고 빨리 닫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번에 이제 최혜병 특검 쭉 하고 있는데
최혜병 특검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사안 자체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도 좀 짧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도 더 지금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뭐 있다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까지 좀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연장도 필요하고 수사관 보강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임성근에 대한 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는 뭐 거의 증거관계가 이미 확보됐으니 끝난 것 같고, 다만 이제 수사 외압 윤석열의 경로하고 그게 내려간 경로를 좀 디테일하게 지금 추적하는 과정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군 검찰단에 대한 수사도 아직 안 됐고, 예. 그 다음이 이제 그 어떤 경로로 이제 로비가 들어갔는가 하는 걸 특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래서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많이 했잖아요. 통신 기록이 곧 삭제된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삭제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어떤 특별히 좀 자원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본류인 임성근 자체와 수사 외압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가 좀 잘 진행됐다고 보이는데 예. 사실 지금까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던 로비 루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가서 수사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그 전에 확보해놨던 것들은 수사 외압 관련된 그 통신 기록이나 이런 건 미리 많이 확보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구명 로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공수처가 진행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와서 여기가 나온다더라 이런 진술이 나왔을 때 그거를 치고 들어가기가 사실 증거들이 이미 많이 날아가서 난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장이 되거나 재발이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참 아까 이종호 관련해 가지고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던가, 내가 해병대 별 4개 만들려고 해 그랬잖아요. 접니다. 예. 거기에서 별 4개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사람은 임성근이었어요? 김계환이었어요? 임성근입니다. 예. 원래는 이게 구명 로비가 아니었죠. 예. 임성근은 그 단톡방을 만든 송호종 씨의 친구입니다. 오래된. 예. 그래서 송호종 씨는 항상 임성근을 포스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해병대 끝은 3스타잖아요. 예. 근데 언제나 해병대 출신들의 꿈은 해병대 사성장군을 발출하는 거고, 그 첫 번째는 임성근으로 만들 것이다 얘기를 많이 했고, 이종호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호도 김건희한테 얘기가 다 됐다. 안 그래도 윤석열 공약 중에 해병대 4군 체제가 있어서 해병대 포스타로 임기 중에 올릴 건데 그거 발표하고 임성근을 그 자리에 앉히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원래는 그 로비였어요. 근데 이게 최혜병 사건이 터지고 임성근이 이제 잘릴 위기에 처하니까 구명 로비 루트로 이게 바뀐 겁니다. 지금 원래는 그 진급 루트였죠. 특검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 해병대의 사령관이 될 뻔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이야기할 때 임성근이라고 있어. 근데 이번에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오빠가 좀 챙겨야 되겠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임성근이라고 왜 지난번에 우리가 사성장군 만들기로 한 놈 있잖아. 그 애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개연성이 높은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공유가 돼 있을 수 예. 있겠죠. 그렇죠. 야, 그러면 하마터면은 이제 해병대가 4군 체제로 돼서 해병대 사령관이 포스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렇게 얘들이 음모하는 대로 갔다면 정말 깡치가 사령관 될 뻔했네요. 그러면 사성장군. 사령관이 됐으면 정말 끔찍했을 것이, 끔찍했겠는데요. 내란 때도 내란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임성근이. 해병대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 저 특전사에서 지금 헬기를 타고 오다가 서울에서 걸려갖고 막 30분 공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 이사단이 있는데요. 한강 하구에 있습니다. 그 한강에 쭉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상장대대라고 있어요. 이사단에. 그 상륙 장갑차 대대인데 해병대 장갑차는 물속을 들어갑니다. 수륙 양용이고. 수륙 양용이니까 거기서 그냥 출발해갖고 한강을 타고 이렇게 여의도로 쭉 들어오면은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네, 헬기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거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냥 그 물수면 위에서 여의도로 바로 들어와갖고 국회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못 있겠죠.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도 인원도 헬기로 투입되는 것보다 훨씬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고 훨씬 많이 오고 인원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최혜병 순직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떻게 그 정말 섭리 역사의 어떤 그런 그 톱니바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별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드네요. 그저 유명한 한강 작가의 뭐 과거가 미래를 예. 구한다는 예.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동일하게 저는 제가 박정훈 대령님을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을 지나고 보니까 박정훈 대령님이 날 살렸구나. 현장에 만약 해병대까지 다 왔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으니 임성근이었으면 저는 총을 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아까 얘기한 송호종이 방금 전에 특검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오늘 특검이 불렀는 모양이에요. 출석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송호종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임성근하고 같이 찍은 예. 거죠? 오른쪽 임성근, 왼쪽이 예. 송호종. 그럼 임성근이 사단장 때 찍은 겁니까? 저거는 23년 말에 찍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나고 나서 찍은 겁니다. 멋쟁이 네. 해병은 어떻게 결성이 된 겁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송호종 선배가 제가 변호사 개업하고 사람 많이 소개시켜 주겠다. 예. 좀 놀러 가자. 아. 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시켜 준 게 이종호 뭐 그 멋쟁 해병 방에 있는 그 선배들이 예.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이제 골프도 치고 뭐 임성근 사단장이랑도 1사단을 방문해서 골프도 같이 치고 하자라고 하면서 그 모임을 만들면서 단톡방을 만들었고 그걸 그냥 송호종이 멋쟁 해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저 사진 그리고 찍은 시점을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23년 말이라는 건 예. 당시 사건이 23년 7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나는 뭐 모른다 그 사람이랑 만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해놓고서는 저렇게 그래요. 만나서 사진까지 찍은 전혀 거죠.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저 송호종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사업해요? 예, 사업을 했었죠. 그리고 경호처를 퇴직하고 아, 경호처 출신이니까. 예, 경호처에서 오래 있으면서 임성근이 그래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할 때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거의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알았던 걸로 알고 경호처 퇴직을 하고 저 때는 이제 사업을 하거나 뭐 사업하고 뭐 이제 경비업체 뭐 이런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벌이고 있을 때죠. 그럼 임성근은 멋쟁이 해병 방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고. 예,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5명과는 다 친분이 있는 대부분하고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골프도 쳤습니까? 아니, 결국 치지는 못했어요. 예. 예, 칠과 일정을 조율을 아니 해놨는데. 그때는 못 쳤는데 예. 뭐 그동안에 한 번도 같이 예, 친 적은 나중에 없나요? 이제 최해병 사건이 터졌으니까. 예. 예, 그 뒤로는 이제 못 만났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오신 김에 최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제가 좀 이런 거 조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해소가 됐는데 예. 또 뭐 알려줄 거 없어요? 일단은 지금 아까 그 나온 사진 있잖아요. 예, 뭐 그쪽이나 이런 걸 그 기사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저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 작년에 이 최해병 사건 관련해서 청문회도 여러 번 있었고 국정감사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임성근, 송호종 뭐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허위 진술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예. 그 그것이 허위 진술이라는 증거를 특검이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에 관해서 곧 국회에서 위증죄로 이 사람들을 고발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두 분 모시고 검찰 개혁과 관련된 걸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다가 1시간 다가와 버렸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네. 예. 한번 이렇게 해서 검찰 개혁 짧게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것만 얼른 여쭤볼게요. 방향을 잡고 간 겁니까? 아니면 얘기하다가 결론에 이런 겁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진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자기 생각들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 난상 토론이 벌어지죠. 국정기획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이제 다 이제 어쨌든 합의는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모여진 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전체 국민, 우리 진영에도 여러 생각이 있고 전체 국민들은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공론화를 해봐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갖고 당연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대원 측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걸 분리하는 방식 그리고 또 그걸 분리하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수사 지연이라든가 뭐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의견을 모으자라는 게 좀 있는 그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제가 상세하게 한번 풀어드리죠. 심지어 저희가 이번에 방송 예. 대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 또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희 둘만 해도 그 대안이 좀 다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대원 측 검찰이 지금 문제가 있다. 뭐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까지도는 다 동의가 되지만 디테일로 가면 정말 이제 각자 특히 법조나 형사법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거부터 그래요. 일단 그러면 검찰의 기능을 그럼 해체시키면은 그 기능을 그럼 누구한테 줄 거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럼 이해관계가 다 다른 겁니다. 당연히 경찰은 그거 우리가 할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뭐 다른 기관은 또 자기들이 가져가고 싶은 데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거니까. 뭐 위원회를 만든다는 데도 있고 뭐 예. 어떻게 한다는 데가 있고 그러면 보안 수사만 열어주자. 그럼 보안 수사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보안 수사를 열지 말고 차라리 수사지휘권을 부여시키자. 막 이런 식의 다양한 사실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한번 날을 잡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한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한번 조만간 내일 지금 원래 김병주 최고위원하고 손자병법 하는 날인데 지금 김병주 최고 내일 일정이 있어서 요즘에 지금 하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노상원 관련해 가지고 둘째 딸 의문의 죽음도 있고 또 자승 전 총무원장 의문의 죽음도 있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섭외가 되면 그분들하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한번 아까 부산이 대위님이 정구승 변호사 내일도 옵니까? 예, 내일 오십니다. 내일 오고 김규현 변호사님은 그동안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일하시느라고 월요일 날 빠졌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시기로 했죠? 예, 뭐 가능합니다. 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맛있는 거 한번 제가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참. 예. 지금 검찰청 이제 그 수사 기소 분리하고 이러는 법안을 9월 26일 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그 생각 9월 26일 이제 한 달 이상 남았는 딱 한 달 남았네. 검찰이 어떤 놈들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한 달 안에 무슨 짓을 할까 나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한 달 안도 한 달 아닌데 이 법들이 다 통과가 되려면은 안이 만들어져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뭐 이제 유예 기간을 필연적으로 둘 수밖에 없잖아요. 뭐 조직을 쪼개고 뭐 그럼 건물을 또 지어줘야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럼 유예 기간을 지금 아마 당 안팎에서는 1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 말 정도가 돼야지 그게 이제 시행이 될 텐데 그때까지가 검찰은 버티고 그때까지가 좀 관건이죠. 분명히 무언가 또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나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야 뭐 띠지부터 시작해갖고 자기들의 비위가 계속 들춰지기 때문에 조용히 있지만 띠지하는 거 보십시오. 분명히 그 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1년에서 최소 6개월,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 유예 기간 안에 뭔가 전국을 전환하려고 많은 시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눈 뜨고 잘 보고 있어야 될 것이고 뭔가 좀 건덕지만 생기면은 이제 그걸로 시도를 아마 할 테니까요. 그런 거는 잘 감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다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우정이 압수수색한 거 그것도 지금 심우정이 그동안 했던 것들 보면은 우리가 검찰이 어땠는지 다 알 수 있고 어제 MBC 스트레이트 보니까 고발 사주권 그것 짚었더라고요. 고발 사주도 그놈들이 자기들끼리 딱 이렇게 해갖고 손준성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사건도 진짜 이상해요. 보면.
예. 그건 누가 봐도 윤석열이 시킨 거고 그렇게 한 것을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검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물론 좋은 검사들도 제가 보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도 술 마시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팔이 그럼 안으로 굽지.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은 검사한테 맡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러자고 공수처 만든 거고. 같은 계열로 또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김건희 특검이나 다른 특검도 그렇지만 특검의 마지막 성과는 지금까지 그 수사를 10여 년간 무마시켰던 검찰에 대한 단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요. 그 최혜병 특검이야말로 이제 군검사 특검이었던 분이 특검으로 계시니까 군검사 출신의 특검이 계시다 보니까 좀 더 나아가기에 편했고 내란이라는 경우에는 내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심우정 압색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저는 김건희 특검이 과연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심지어 김건희 특검의 대부분이 지금 파견 검사님들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족이었고 안으로 팔이 굽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가 저는 걱정이고 그게 이제 김건희 특검의 저는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검찰개혁에서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막 이런 신설수사청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청을 많이 만드는 건 좀 바람직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 식구들을 감싸지 않고, 왜냐하면 수사청이 많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수사하고 저기서 문제 생기면 거기서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같은 식으로, 미국은 카운티 검찰, 주검찰, 연방 검찰, 검찰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검찰도 그렇게 쪼갤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저는 쪼개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뭐 검사 동일체 뭐 상명 하복 아주 지겹게 들었는데 그런 것 혁파하지 않는 한 예. 검찰 개혁은 공연물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 조만간 한번 우리가 시간 돼서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예. 오늘 두 분 뵙고 궁금한 거 많이 이렇게 해서 참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은 내일 뵙고 김기현 변호사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고. 네. 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현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최혜병 특검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